늦가을의 비는 마치 세상의 모든 눈물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조용하지만 무겁게 내렸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재래시장 근처 골목길. 하늘은 이미 잿빛으로 어두워졌고 빗물은 발목까지 차오르며 낙엽과 쓰레기를 한데 섞어 흐르고 있었다. 우산 하나도 제대로 펴지지 않는 낡은 비닐우산을 들고 허리를 굽힌 채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여자가 있었다. 이름은 이은심, 40을 훌쩍 넘긴 나이. 서울 서남부의 작은 슈퍼마켓에서 야간 청소 일을 마친 참이었다. 일터에서 허리를 굽히며 온갖 구석을 닦고 쉬는 시간엔 김이 빠진 컵라면으로 허기를 채우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은심은 지하철도 버스도 탈 돈이 없어 매일같이 두세 정거장 거리를 걸어서 다녔다. 길바닥에 찬 물길을 밟을 때마다 고무신은 삐걱거렸고 그 사이로 삐져나온 엄지발가락은 이미 붉게 부어 있었다. 그녀가 사는 곳은 금천구 가리봉동의 한 다세대 주택 뒤편 방 하나짜리 반지하. 벽에는 곰팡이가 피었고 천장엔 물이 새는 자국이 선명했다. 비 오는 날이면 은심은 문 앞에 벽돌을 놓고 밟아 들어가야 했다. 그런 밤이었다. 빗소리는 커지고 하늘은 더 어두워졌다.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은심은 깜짝 놀랐다. 낯선 남자가 그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던 것이다. 그는 말없이 몸을 웅크린 채 앉아 있었고 후줄근한 코트는 이미 젖어 무겁게 몸에 붙어 있었으며 이마에 붙은 머리카락 사이로 축 늘어진 얼굴은 50살쯤 되어 보였다. 은심은 반사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요즘 세상에 모르는 사람은 조심하는 게 당연했다. 돌아서려던 찰나 남자의 말은 기침 소리가 밤을 갈랐다. 쉰 듯한 기침은 멈추지 않고 그의 몸은 심하게 떨렸다. 또 이런 일이야. 이번 생은 이 정도로 치고 다음 생엔 제발 여자로 태어나지 말자. 은심은 스스로에게 중얼였다. 그러곤 문득 그를 향해 다가갔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남자는 대답 대신 눈을 떴다. 그 눈엔 피로와 고마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눈빛 하나에 은심의 마음이 찡하게 조여들었다. 일단 들어오세요. 이 밤에 이러고 있으면 얼어 죽어요. 그녀는 문을 열고 그를 부축해 방 안으로 들였다. 작고 허름한 방, 낡은 싱글 침대 하나, 중고 플라스틱 테이블, 오래된 전기밥솥, 그리고 휘청거리는 선풍기 한 대가 전부였다. 은심은 수건을 꺼내 그에게 건넸고 전기포트를 올리며 찬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웠다. 먹어요. 많이는 없지만 이럴 땐 따뜻한 게 최고예요. 남자는 묵묵히 밥을 먹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의 표정엔 진심으로 감사하는 기색이 엿보였다. 먹고 난 뒤 그는 방 한쪽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누웠고 은심은 벽을 등지고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창밖의 빗소리는 계속되었고 그녀의 무릎과 어깨는 하루 종일 서 있던 탓에 욱신거렸다. 눈을 감고서도 그녀의 마음은 과거로, 그 무수한 쓸쓸한 밤들로, 남편이 떠나고 홀로 빚에 허덕이던 시절로 돌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믿지 않았다. 사람도 운명도. 하지만 오늘 밤 낯선 남자 하나가 그녀에게 문을 두드렸고 그녀는 그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문은 단지 집의 문이 아니었음을, 그 밤은 단지 비 오는 밤이 아니었음을 그녀는 아직 몰랐다. 밤이 깊었다. 낯선 남자는 아무 말도 없이 구석에 이불도 없이 웅크려 잤고 이은심은 그 등을 등지고 누운 채 뒤척이기만 했다. 비는 여전히 창문을 때리고 있었고 허름한 선풍기에서는 기계음이
윙윙 울렸다. 이불 속에서도 차가운 바닥의 기운이 등을 타고 올라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따뜻한 무언가가 잔잔히 일렁였다. 그날 밤 은심은 꿈을 꾸었다. 아니, 꿈인지 기억인지 분간할 수 없는 장면들이 떠올랐다. 작은 은색 팔찌를 팔아 아이의 약을 샀던 날, 슈퍼마켓 뒤편 쓰레기통 옆에서 떨고 있던 노인을 일으켜 세웠던 날, 그리고 그녀도 잊고 있었던 오래된 이야기.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풀었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던 그런 순간들. 그 꿈에서 깨어난 건 새벽이 밝아올 무렵이었다. 어둠이 천천히 물러나고 비는 어느새 잦아들고 있었다. 은심은 몸을 일으켜 옆을 보았다. 구석에 있어야 할 그 남자는 없었다.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담요는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다. 벌써 간 건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테이블 위에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투명한 유리컵 밑에 눌려있는 작은 쪽지 한 장. 그녀는 손끝이 떨리는 채로 그것을 꺼냈다. 종이는 연하게 접혀 있었고 몇 번이고 펴고 접은 흔적이 가득했다. 그 위엔 단 몇 줄의 글씨가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다. 어젯밤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따뜻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이 주소로 한번 와주시겠습니까? 중구 도심로이 17번길 17, 은행나무 골목 끝집. 글씨는 또박또박했고 마치 오랜 시간을 들여 써내려간 듯 보였다. 이은심은 종이를 손에 꼭 쥐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게 뭐지? 그냥 감사 인사일까? 왜 굳이 주소까지 적었을까? 평생을 남들에게 초대받아 본 적 없던 그녀였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주소를 남겨 초대한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더구나 남자였다. 한낱 청소부에게. 방 안엔 그녀의 낡은 고무신이 여전히 구석에 놓여 있었고 젖은 채로 푹 꺼진 그 고무신은 마치 어젯밤의 흔적 마냥 남아 있었다. 은심은 손에 쪽지를 쥔 채 아주 오랜 시간 앉아 있었다. 자신에게는 너무 낯설고 기이한 이 감정. 기대? 설렘? 아니, 불안에 가까운 무언가였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쪽지는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다. 그건 그녀에게로 향한 아주 오래된 질문이자 오래된 문을 열어젖히는 열쇠 같았다. 한 번쯤 가봐도 되겠지? 그녀는 다시 고무신을 꿰어 신으며 작게 중얼였다. 나 같은 사람도 한 번쯤 초대받을 수 있는 걸까? 그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눅눅했고 도시의 골목엔 축축한 먼지 냄새가 배어 있었다. 이은심은 슈퍼마켓 근무에 평소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다. 전날 밤 그 일이 마음에 남아 평소보다 서두른 탓이었다. 발에 신은 고무신은 아직도 젖은 채였고 걸을 때마다 발밑이 찍찍 소리를 냈다. 물에 부른 고무가 발을 감싸며 얼얼한 차가움을 전했다. 또 시작이다. 그녀는 작은 숨을 삼키고 대걸레와 걸레, 양동이를 챙겨들고 매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슈퍼마켓은 아침 7시부터 슬슬 붐비기 시작했다. 손님들은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며 바닥이 젖어 있건 말건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을 닦고 또 닦았다. 전날보다 손이 느렸고 어깨는 유난히 무거웠다. 빗속에서 만난 낯선 남자의 잔상이 그녀의 손끝을 조금씩 떨리게 했다. 그 순간 갑작스러운 고함 소리가 그녀의 등 뒤를 찔렀다. 이게 무슨 청소야. 바닥이 미끄럽잖아. 눈은 장식이에요.
고운 외투에 하이힐을 신은 50대 여성 손님이 다가와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그녀의 발은 살짝 미끄러졌을 뿐 다친 것도 아니었지만 마치 큰 불상사라도 난 듯한 분노였다. 은심은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여성 손님의 비닐봉지가 은심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 봉지 안에 있던 요거트와 휴지가 바닥에 흩어졌고 그 한복판에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옷은 젖고 머리카락은 어깨에 들러붙었고 손은 떨렸다. 주변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젊은 직원들 몇몇은 킥킥 웃었다. 저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냥 그만두지.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가 귓가를 스쳤다. 은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천천히 바닥을 닦았고 흘러내린 요거트를 훔쳤다. 그 손끝엔 자존심보다 익숙한 굴욕의 감각이 더 빨리 찾아왔다. 그날 점심 그녀는 슈퍼마켓 뒷마당 구석에 앉아 혼자 밥을 먹었다. 밥은 아침에 싸온 찬밥과 마른 멸치 몇 마리 그리고 고추장 조금. 그걸로 허기를 달랬다. 바로 옆 음식물 쓰레기통에선 시큼한 냄새가 올라왔다. 누군가는 이곳을 지나치며 입을 막고 걸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지만 이은심은 그 모든 냄새에도 무감각했다. 아니, 무뎌질 수밖에 없었다. 입안에서 밥을 넘기던 중 그녀는 조심스레 쪽지를 꺼냈다. 빗속에서 만난 그 남자가 남긴 쪽지. 중구 도심로 27번 길 17. 그 주소가 아직도 손끝에 생생히 남아 있었다. 그녀는 문득 속으로 되뇌다. 정말 그 사람이 쓴 게 맞을까? 설마 나를 누구랑 착각한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부정해도 마음 한켠엔 이상한 끌림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그 주소를 향해 걷기 시작하면 그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게 될 거란 걸. 그건 자신이 오랫동안 지워버리고 살았던 존엄이라는 단어를 향한 작은 발걸음이었다. 그날 저녁 슈퍼마켓의 조명이 하나둘 꺼지고 도시의 소음이 멀어질 무렵 이은심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쪽지에 적힌 주소 중구 도심로 27번 길 17 은행나무 골목 끝집.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낯설고도 멀었다. 그곳은 그녀가 한때 도시락 배달 일을 하며 한 번쯤 지나쳤던 동네였다. 그때는 단지 스쳐 지나갔던 고급 주택가, 고요하고 높다란 담장 너머로 항상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던 곳. 그녀가 감히 꿈꾸지도 않았던 세계. 지하철 2번, 마을버스 1번, 그리고 마지막은 도보였다. 발은 무거웠지만 손에 든 쪽지는 마치 은심을 끌어당기듯 강한 힘을 내고 있었다. 드디어 도착했다. 골목 끝. 은행나무가 줄지어 선 좁은 골목을 지나자 검은 철문으로 된 대문이 나타났다. 그 위엔 작은 표식 하나. 27, 17 쪽지와 일치했다.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은 조용했다.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 계세요? 저기. 혹시. 그녀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손끝이 떨렸다. 다시 두드렸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그날 밤 쪽지를 주신 분 댁에 왔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비어있는 듯한 집. 그러나 완전히 버려진 건 아닌 듯 관리가 잘 되어 있었다. 그때였다. 바로 옆집 대문이 반쯤 열린 채였고 마당에서 팔을 다듬고 있던 중년의 여성이 고개를 들었다. 아가씨, 누구 찾으러 왔어요? 은심은 고개를 돌려 다소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여기 이 집에 사시는 분 중에 혹시 장우석이라는 분 계신가요? 그녀는 문득 그 남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성은 고개를 갸웃하더니 천천히 일어섰다. 혹시 그 노신사 말하는 거예요? 혼자 사시던 그분. 은심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은 이어졌다. 아이고, 그분은 저번 주에 돌아가셨어요. 조용히 아무도 곁에 없었대요. 며칠 전에 장례 치렀어요. 그 순간 은심의 몸은 살짝 휘청거렸다. 무릎 아래로 힘이 빠졌고 손에 쥐고 있던 쪽지가 바람에 흔들렸다. 돌아가셨다고요? 그녀는 반문했지만 이미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저 하룻밤 몸을 녹여준 것뿐인데 그 사람은 그녀를 기억했고 주소를 남겼고 지금은 사라졌다. 여성은 안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장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 이걸 꼭 어떤 여성분이 오면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사람 이름은 모르지만 그날 밤 담요를 덮어준 사람이라고만 했어요. 은심은 봉투를 받아들고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몇 분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런 사람, 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편지와 함께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다. 세상은 날 믿지 않았지만 그날 밤 당신은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습니다. 이 집과 남은 재산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세상에 아직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남기고 싶어서입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은심은 그 자리에서 망연히 앉아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다. 아무도 몰랐던 한 사람의 고독, 그리고 그 고독을 잠시나마 품어준 또 다른 고독한 사람. 그날 저녁 그녀는 처음으로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비가 그친 뒤에 맑은 하늘, 남은 햇살이 정원을 붉게 물들였고 그 모든 풍경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곳은 누군가 그녀에게 남긴 인정의 증거였고 지금 그 문을 여는 순간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며칠이 흘렀다. 은심은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서 살고 있었다. 비로소 머물 수 있는 집, 더는 비가 새지 않고 곰팡내도 나지 않으며 바닥이 축축하지도 않은 진짜 집. 하지만 새로운 벽지는 새로운 상처를 덮어주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망설이고 익숙하지 않은 평온에 몸을 더 굽히기 바빴다. 그녀는 방마다 걸린 커튼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정말 내 집일까? 그러던 어느 날 소문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퍼졌다. 누군가 은행나무 골목 끝 집의 새로운 주인을 보았고 그 사람이 청소부 출신이라는 이야기가 마치 먼지처럼 동네 전역으로 흩날렸다. 그리고 오래된 동네의 공기처럼 그 소문은 곧 의심과 조롱, 그리고 편견으로 굳어졌다. 청소하다가 돈 많은 노인네 꼬셨대. 노숙자 하나 주워다 살렸더니 집을 줬다니 영화냐? 그 나이에 혼자 살면서 갑자기 유산? 뭔가 있는 거 아냐? 이은심은 시장에서, 골목에서, 공원 벤치에서도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다. 어떤 날은 일부러 마주치지 않으려고 눈길을 피했고 어떤 날은 커튼 뒤에 숨은 채 그 모든 말들을 삼켜야 했다. 가장 참기 힘든 순간은 과거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그녀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였다. 그중 누군가는 대놓고 말했다. 그래도 청소는 잘하더니 사람 보는 눈은 있네.
하나 건졌잖아. 그 말에 은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지만 눈가에 번지는 서늘한 무언가는 숨길 수 없었다. 하지만 이은심은 예전의 이은심이 아니었다. 단지 침묵하는 것만으로는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이제 알았다. 그녀는 조용히 그들을 떠났고 그날 밤 낡은 가방을 꺼내 다시는 쓰지 않을지도 모를 청소도구들을 하나하나 꺼내 창고에 정리했다. 그리고 커다란 종이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다. 가난은 죄가 아니며 친절은 거래가 아니다. 그 종이는 그녀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대문 옆에 붙었다. 그 문장은 세상이 그녀를 의심할 때 자신이 자신을 믿어야 한다는 가장 단단한 신념이 되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집에 초대했다. 과거에 쓰러져 있던 그녀에게 바나나 하나를 나눠주던 같은 하숙집의 꼬마아이 은별이 이리 와 별아, 여긴 이제 우리 집이야. 아이의 눈이 커졌다. 우리 집? 나도 살아도 돼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럼 우리 같이 밥 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웃고 같이 살아야지. 아이의 눈엔 금세 눈물이 맺혔다. 그 순간 이은심은 깨달았다. 이 집은 유산이 아니라 기억을 품은 그릇이었고 그녀는 이제 그 안에 무언가를 채워갈 사람이 되었다는 걸. 며칠 뒤 그날은 흐린 하늘이 연기처럼 가라앉아 있던 오후였다. 이은심은 마당에 떨어진 은행잎을 하나하나 줍고 있었다. 노란 잎은 손안에 닿자마자 바스락하고 부서졌고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기억이 다시 깨어나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띠링. 문을 열기 전부터 그녀의 등줄기를 싸늘하게 타고 흐르는 낯익은 기운이 있었다. 그리고 맞은편에 선 남자의 얼굴. 그였다. 십수년 전 그녀의 청춘을 망가뜨리고 뱃속 아이마저 잃게 만든 남자. 법적으로는 아직도 남편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 사람, 이성중. 이은심은 숨을 삼켰다. 가슴 속이 한순간에 딱딱하게 굳어졌다. 잘 지냈냐? 이성중은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지 않았다. 그 안에는 계산과 탐욕이 숨겨져 있었다. 무슨 일이야? 은심은 문고리를 꼭 쥐며 물었다. 그는 코웃음을 쳤다. 무슨 일이긴 네가 혼자 이 집 물려받았다며? 우리 부부잖아. 재산은 나도 절반은 가져야지. 법은 아직 우리를 부부로 보거든. 그 말에 은심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그 법 한번 끝까지 가보자. 쏴이싱. 며칠 후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도착했다. 이성중 측에서 법적 배우자로서 상속 재산 분할을 요구한 것이다. 혼인 관계가 유지 중이며 별거 사유는 개인 사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문장을 읽으며 이은심은 말없이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그날 밤이 떠올랐다. 구타, 비명, 쓰러진 몸, 피투성이의 바닥, 차갑던 병원의 불빛. 그 어떤 말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 그리고 그 속에서 사라져간 아직 이름도 없던 아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했던 존재.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단 한 번도 사라진 적 없었던 그 아이. 은심은 입술을 깨물고 결심했다. 니바. 며칠 후 그녀는 손에 낡은 봉투 하나를 들고 법률 사무소를 찾았다. 도움을 준 이는 다름 아닌 그날 밤 그녀에게 열쇠를 넘겨준 고인의 친구였던 변호사 박철민. 박 변호사는 그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결심하셨군요. 네, 이 집이 탐나서가 아니라
이 아이한테까지 손을 대면 그건 참을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그녀가 내민 봉투 안에는 오래전 병원에서 발급받은 사산증명서, 그리고 동네 아주머니가 증언해준 가정폭력 피해 진술서, 끝으로 그녀가 직접 쓴 진술서가 들어있었다. 그 진술서는 붓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이었다. 나는 법을 몰랐고 서류 하나 없이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법이 이제라도 나를 알아본다면 나는 기꺼이 과거를 꺼내겠습니다. 비유. 며칠 뒤 미디어에 기사가 떴다. 유산받은 청소부, 전 남편과 재산 분쟁, 법정으로 간다. 기사는 순식간에 퍼졌다. 인터넷 댓글창엔 다시 수많은 말들이 쏟아졌다. 누구는 그녀를 욕했고, 누구는 그녀를 응원했다. 하지만 이번엔 그녀 혼자 아니었다. 슈퍼마켓에서 그녀가 조용히 챙겨주었던 젊은 여직원 하나가 익명으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저는 그분께 배운 게 있어요. 고개 숙이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따뜻한 시선이요. 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았고 그녀의 이야기는 조금씩 다르게 전해지기 시작했다. 이은심은 그저 조용히 말했다. 이건 집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세상에 처음으로 말하는 싸움이에요. 류쟁웨바오. 그리고 마침내 재판 당일이 다가왔다. 그녀는 헌옷이지만 단정한 정장을 입고 마당에 핀 국화를 한 송이 따서 가슴에 꽂았다. 그 꽃은 그날 잃어버린 아직 이름조차 없던 그 아이를 위한 것이었다. 잘 보고 있어, 그치?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섰다. 이번에는 문 밖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이 흘렀다. 판결은 명확했다. 이은심은 고 장우석 씨의 유일한 법적 수혜자로 모든 재산은 그녀의 소유로 인정되었다. 그토록 그녀를 짓눌렀던 과거의 이름, 이성중은 이제 법적으로도 그녀의 인생에서 지워진 이름이 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은심은 승리의 기쁨보다 조용한 평화를 더 강하게 느꼈다. 그날 저녁 마당에 앉아 하늘을 보며 은심은 작게 중얼거렸다. 이 집은 내 것이지만 나 혼자만의 건 아니야. 나도 누군가에게 문을 열 차례지. 소유.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철제 대문 옆에 나무 간판 하나를 걸었다. 직접 못질하고 붓으로 글자를 썼다. 마음의 집. 누구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 그 문구를 보고 처음 찾아온 이는 동네의 폐지를 줍는 할머니였다. 등에는 커다란 자루, 손에는 까칠한 살점이 튀어나온 손등. 여기 진짜 들어가도 되는 건가?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요. 방엔 전기장판도 있고 따뜻한 죽도 있어요. 은심은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방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다. 슈퍼 앞에서 노숙하는 아저씨, 이혼 후 아이와 함께 갈 곳 없는 젊은 엄마, 직장에서 해고된 후 가족과 연락 끊긴 청년, 그리고 초등학생 시절 은심이 도시락을 나눠줬던 그 아이까지. 그들은 이름을 남기지 않아도 되었고 일정 시간만 머물러도 되었으며 단 하나 다시 나가면 조금은 덜 외롭게 나갈 수 있도록 은심은 마음을 다해 대했다. 바이지? 어느 날 집마당에 커다란 나무 상자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은 이름 없는 택배, 받는 사람은 마음의 집. 상자 안에는 낡은 교과서, 색연필, 그리고 편지 한 통이 있었다. 어릴 적 여기서 하루 묵은 적 있어요. 그날 아무도 나를 걱정하지 않았는데 당신만 감기 걸리려고
입을 덮어줬어요. 지금은 교사가 됐어요. 여긴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기부한 물건이에요. 혹시 이 집에 머무는 아이들이 있다면 써주세요. 편지를 읽으며 은심은 손끝을 떨었다. 그녀는 한참이나 입을 다물지 못하다가 곁에 있던 은별이에게 살짝 속삭였다. 이 집 진짜 살아있구나. 시골을 시간이 흘러 봄이 되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생기고 마루에는 중고 가구들이 놓였다. 부엌 한편에는 따뜻한 밥 한 그릇 놓는 날이라는 종이표가 붙었고 벽에는 머문 사람들이 남긴 손글씨들이 하나둘 채워져 갔다. 여기서 하룻밤 자고 다시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쓰레기가 아니었다는 걸 여기서 처음 알았어요. 이 집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없을지도 몰라요. 말모디. 그리고 어느 날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찾아왔다. 이 집을 지역 커뮤니티 쉼터로 공식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은심은 처음에 당황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제 이름으로 만들고 싶진 않아요. 그냥 누군가의 온기가 남아있는 곳으로 기억되면 좋겠어요. 그녀는 문을 열었을 때처럼 조용히 웃었다. 하오지. 밤이 되면 마당에는 작고 조용한 불빛들이 켜졌다. 램프 하나, 촛불 하나, 그리고 사람들의 눈빛 하나하나가 그 불빛들 사이에서 은심은 마루에 앉아 다시 펜을 들었다. 내가 받은 것 중 가장 큰 유산은 신뢰였습니다. 그 신뢰는 내게 문을 연 사람의 눈동자에 있었고 내가 지금 문을 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읽고 나니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뭉클하게 올라옵니다. 이은심의 삶은 비단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 어딘가에 정말 있을 법한, 하지만 너무 쉽게 지나쳐버리곤 했던 조용한 영웅의 이야기였습니다. 가난, 편견, 상처,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의 따뜻함을 잃지 않았던 한 여성의 용기와 그 용기가 결국 세상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가는 그 여정은 그저 소설이나 영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응원해야 할 현실의 가능성이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준 적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살았던 적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은심의 집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작은 쉼터가 되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테마리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하시면 다음에 이어질 제이부은심과 은별이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마음의 집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함께 할 수 있어요. 당신의 공감과 응원이 이 이야기를 더 멀리, 더 깊이 데려갑니다. 고맙습니다.